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이제 은퇴 준비는 끝났어.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내 마음 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이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훅 들이닥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완벽해 보였던 나의 노후 준비가 현실에서는 하나둘씩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죠. 인생의 재임학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길고 그 길이에서 오는 변수나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사고방식대로 정년까지 묵묵히 일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을 받고 연금도 나오겠지. 그럼 큰 걱정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엔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나는 준비가 탄탄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자신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혹은 불안정해진 경제 상황 같은 게 한꺼번에 덮치면 생각보다 쉽게 휘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덫에 걸려버린 경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또 은퇴 후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맞아. 나도 저런 고민이 있는데 하며 공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완벽한 은퇴라는 건 없다. 사실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해 왔어요. 재테크 책도 읽어보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신경 쓰고 내 집 마련하고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해보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고 스스로에게 안도감을 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은 내 계획대로만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전략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변하는 외부 요인 예컨대 경기 불황, 급작스러운 금리 변동, 물가 상승, 거기에 개인의 건강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겹쳐버리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기 쉽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노후 준비를 끝냈어 라고 자신했던 분들도 막상 은퇴 시점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또 실제로 은퇴 후에 맞닥뜨리는 변수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한 뒤에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재무적인 문제나 심리적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퇴 후 삶의 준비라는 건 퇴직 전 자산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롭게 맞닥뜨릴 생활 패턴을 어떻게 유지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갑작스러운 비용이 필요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의 덫. 그럼 지금부터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접했거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들어보시면서 아, 이거 내가 딱 저 상황인데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노후 계획을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김모 씨 내 투자만 믿었다가 연금은 뒷전이었어요. 김모 씨가 겪는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을 하면서 사내 복지로 받은 퇴직금을 주식과 펀드에 크게 베팅했습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공부도 꽤 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 전까지 수익률이 꽤 좋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굴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었죠.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가 증발해버렸어요. 연금 같은 건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봐야 얼마나 도움되겠어? 라며 등한시하던 게 결국 화근이 된 거죠. 게다가 김모 씨는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투자금을 일부씩 빼서 써야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믿었지만 막상 당장 손에 쥐는 수익이 없으니
불안감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냉정한 투자 판단을 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에만 얽매이게 되어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훈 막연히 투자 수익으로만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금,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일정 부분의 비상금 마련 이런 안전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 이모 씨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았는데 노후 자금이 바닥났어요. 이번에는 이모 씨 가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30여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며 유학까지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죠. 문제는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모자랐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도 은퇴하면 집이라도 줄여서 은퇴 자금에 보태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녀들이 계속 부모 집에 함께 머무르게 되다 보니 집을 줄이기도 쉽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취직이 늦어지거나 또 다른 사교육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오면서 지출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분명 난 노후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라는 허탈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결국 이모 씨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 정작 본인 노후가 완전히 흔들리면 곤란하잖아요. 교훈 자녀에게 투자하면서도 내 인생의 최우선 책임자는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후 자금은 지켜두고 더 여유가 될 때 자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3. 최 모 씨 은퇴 후에 너무 심심해서 무작정 가게를 열었어요. 마지막 사례는 최 모 씨 가명입니다. 이분은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아놓고 나는 일 벌이는 걸 좋아하니까 은퇴 후에도 작은 가게나 해보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저한 시장 조사나 사업 계획 없이 평소 취미 정도의 아이디어로 가게를 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게가 그럭저럭 돌아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이 줄고 적자가 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장비 구입비 등 초기 투자를 크게 해둔 상태라 쉽게 문을 닫지도 못하고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적자는 퇴직금과 목돈이 그대로 가게 운영에 들어가 버리고 건강까지 해치고 말았습니다. 은퇴한 뒤 그냥 집에만 있는 건 답답할 것 같아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거 아무런 준비 없이 덤볐다가 더 큰 손해만 본 것 같네요. 하고 한탄하셨죠. 교훈 은퇴 후에 제2의 진로를 찾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 취미 삼아 시작하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부터 해보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어요. 어휴, 나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불안 요소들이 아직 많구나 싶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변수가 생겨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 연금부터 다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챙겨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면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 무조건 한 방에 투자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내가 은퇴 후 쓰게 될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더 공격적인 투자나 창업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비상금 즉 유동성 확보. 은퇴 후에는 한번 큰 병이 생기거나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자녀가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목돈이 훅 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비할 비상금 통장 정도는 꼭 마련해 두세요. 혹시 투자 금액이 묶여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대비. 은퇴하면 오히려 시간이 생기지만 그 시간만큼 외로움이나 무기력함이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취미나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심리적 건강을 지켜주고 때로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신중한 도전, 작게 시작하기. 혹시 창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꿈꾸신다면 절대 한 번에 큰 돈을 쏟아붓지 마세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점차 확장하는 게 안전합니다. 노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기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취미나 사이드 프로젝트로 먼저 경험을 쌓아보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4.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하나의 이벤트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나는 노후 준비 끝냈어 라고 느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굴러가지는 않아요. 자산을 어떻게 불리고 유지할 것인지, 갑작스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 길어진 수명 동안의 여가 활동과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맞물려서 우리를 곤란한 덫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 노후 설계는 정말 단단한가? 혹시 특정 시나리오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유연성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이나 보험을 꼼꼼히 살피고 자산 배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는지 재점검하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과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내 삶을 풍성히 만들어줄 취미나 커뮤니티를 찾아두고 또 정말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시장 조사와 작은 규모의 테스트부터 해보는 것.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쯤 내가 다 아는 이야기지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은퇴 후에 온전한 평안을 얻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미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한 번쯤은 다시 검사해보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나도 한번 다시 꼼꼼히 들여다봐야겠다 하고 생각할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 노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진짜 자유롭고 안전한 황금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